예, 집중 진단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할 게 많습니다. 매크로 거시경제도 봐야 되고 또 마이크로한 기업의 얘기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굉장히 볼 게 많은데요. 그 시기마다 좀 다른 건데 매크로를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과거에 검증하셨고 또 이제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실 분입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보통 뭐 투자자들의 꿈의 단어가 10배고라는 거거든요. 10배 수익인데 우리 문장주 대표님은 매크로를 통해서 그런 위기 때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10배가 아니라 뭐 원하는 100배 수익을 거두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일단 우리들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좀 오늘도 주십시오.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뭐 빅스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식시장의 변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2023년도는 채권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마이너한 부분이고 사실은 채권 부분이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에 충돌점이 심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실물 경기와 금융 경계, 그 통화 유동성 자체의 괴리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심하게 발생되고요. 최근에 금리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5bp만 올라도 신문에 났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하루에 뭐 그 시장 금리 변동폭이 10bp, 20bp는 우습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일 변동도 뭐 최근에 보면 일본에라도 152엔까지 엔저였는데 최근에 네. 그 141엔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그 매크로 지표라는 부분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이제 물밑의 움직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채권시장의 변동성 이런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게 물밑에서 뭔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내년 거시경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가장 얘기되는 게 이제 경기 얘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는 연착륙을 하려고 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연착륙 어렵다, 경착륙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주말에 고용 지표를 보면 약간 또 이제 연착륙 쪽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대표님은 좀 연착륙이 좀 어렵다 쪽으로 경착륙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 바람은 좀 연착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과거를 이제 저희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역사를 공부해 오면 항상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는 좀 심리적으로 누르는 상황이 좀 험악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경기 저점은 경기 침체로 치달아서 진행됐던 점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난주 이제 그 기업의 구인 건수하고 실질 기준금리에 대한 차트인데요. 네. 그 2000년 닷컴 버블이 났을 때 기업이 이제 구인자를 구했을 때 500만 개가 피크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도 500만 건을 경기에 이제 최고점으로 왔었는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금리랑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노동인구를 많이 늘리는 시대가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한 10년 정도 계속 고용 그 건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구인 건수는 저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락다운 하면서 불과 2달 만에 미국에서 2,2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시 경기를 이제 진작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의 구인 건수가 1,200만 개까지 지금 증가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금 하락하는 그 기울기 폭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막대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랐다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미국의 구인 건수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이 MON 기준으로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절대적 수준은 지금 그 10월 달에 870만 개까지 빠져 있는데 다음 달에도 무조건 또 빠져 있을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경기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경기가 완만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는 좀 과거와 다르게 소프트 랜딩이 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에 500만 건이 일단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상 사항이 생겨서 하락하더라도 지금 870만 건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높지 않냐. 그럼 연준은 경기 진작보다는 경기 하강을 더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 연준은 쉽게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좀 충돌하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는 게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은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가 이전에 3.9%에서 3.7% 정도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예. 사실 좀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숫자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쳐다봤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 UAW에서 다시 이제 고용이 회복되고 예.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서 영화 사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다시 이제 일자리 돌아오면서 총 4만 7천 건 정도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달에 과도하게 또 고용이 감소했던 부분이 또 이제 컷 나가면서 3만 5천 건 정도가 다시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구인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지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시장에 봤을 때 만약에 15만 건 정도가 신규 고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좀 완만하게 연착륙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장은 미 연준이 소프트 랜딩으로 진행하면서 금리 인하면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경계감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고용의 샤메 법칙이라는 트리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을 나타낸 거거든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0.33%를 만약에 치게 되면 70에서 80%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요. 차트에 보시면 이동 평균선이 그냥 꼭대기로 그냥 올라가고 꼭대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고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가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 수치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정부가 그 다음에 미 연준이 경기를 또 진작을 시키면 빠르게 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좀 경계감 가지고 좀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투자자나 소비자나 누가 뭐 경기 침체를 원하겠으며 누가 경착륙을 원하겠으며 누가 주가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착륙이 아니라 내년에 경기 상당히 덜커덩거릴 수 있다. 그리고 금리도 금리 인하 시점을 시장이 상당히 먼저 가는데 금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장규 대표님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예측이 맞다면 큰 투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러면 이 거시경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팩터는 변수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미국의 시장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차트를 먼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뭐 경제를 예측하거나 그리고 뭐 전략을 짜고 하는 편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시장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하면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 투자의 리스크가 있으면 피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가서 길을 잡는 편인데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되게 좀 흥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우리 앵커님 보실 때 저기 주식 차트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매수하고 싶은 생각 드세요? 주식 차트라면 뭐 추세가 확 돌아섰네요. 굉장히 사고 싶은 자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네. 차트는 미국 국채 10년물 네. 이자율인데요. 네. 봉은 분기봉입니다. 아, 분기봉은 잘 안 보는데. 그죠? 분기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봉이 3개월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많이 보시는데 네, 이동평균선. 예, 여기서 저희는 이제 중기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그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60일 이동평균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60일 이동평균을 좀 참고를 하는데요. 여기 분기봉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그 개월수로 해서 년으로 안산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은 15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시장금리라는 게 15년의 상황에 다 주고받으면서 금리가 형성되는 것들을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닥 국면, 지금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금리가 쭉 빠졌습니다. 90년 초반부터요.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3점 초반에 있는 것들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자, 네. 이거를 좀 보기 쉽게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보시면 그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란 거죠. 예. 예. 그 이자율 차트를 음. 좀 이제 역으로 뒤집어 놨을 때 네. 어차피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좀 헷갈리시니까 차라리 예. 채권 가격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하고 역사적으로 90년 초반부터 지금 채권 가격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금리 거꾸로 오면 가격이니까 그죠? 예. 쭉 올랐어요. 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형태로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넥라인 시점에서 행보를 하다가 그 지지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 다음 지지대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여러분들도 기술적 지표를 공부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파동 이동이 있는데요. 네. 그 파동에 대한 그 점을 이제 통해 가지고 찍어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 한번 녹색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 2022년도에 그 제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분기봉인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물가가 높으면 시장의 그 이자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빠지면 시장금리 빠진다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2022년 6월 달이 CPI가 9%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을 치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 10년물 금리가 4%가 도달했을 때는 그 10월, 11월 달 그때 고점을 찍고 다시 빠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물가가 빠지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마시라는 거죠, 이야기는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좀 차트를 가면 그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채권 가격이 고점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에 차트 예, 보여주세요. 앞에. 여러 가지 예, 예, 경제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하더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가격을 봤을 때 이미 채권 가격은 좀 차트가 저런 차트 뭐 그 만약에 그 주식을 들고 있으시면 앵커님 들고 가시겠습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팔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가 제시하는 게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좀 둔화되면 과거 10년에서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라는 걸 움직이면서 경기 사이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다시 부양을 하게 되는데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는 다시 미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다시 경기를 돌리는 형태로 다시 경기 침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만 피하고 매수를 하면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좀 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부채하고 재정적 누정 재정 지출 구조를 좀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 의회 예산국에서 미국의 부채라든가 적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통계치를 내는데 9월 달에 미국의 부채는 미국의 GDP가 한 25조 정도 되는데 150% 정도, 한 33조 정도가 미국의 지금 부채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2000년에 지금 밑에 저 녹색은
그 해의 재정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수를 다 빼고도 채권까지 조달해가지고 돈을 썼던 건데 2020년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 지출을 썼고 재정 적자가 쌓였고 2021년도도 재정 지출하고 재정 적자가 쌓여서 2023년 현재 기준에 보더라도 누적되어 있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 규모의 1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처럼 제로 금리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부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낮은데 지금은 시장 금리가 10년째 시장 금리 일단 5% 쳤고 지금 4%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쳤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이자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이제 2023년도에 그 위에 그 보시면 그 미국 국채는 만기 일자에 따라서 빌이 있고 노트가 있고 본드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트레저리 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국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노트는 2년 이내고 본드는 5년 이상의 그런 장기 국채인데요. 2023년은 보시면 파란색 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채권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2023년도는 단기채 위주로 많이 조달하다 보니까 단기물 금리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물 금리는 사실은 역전돼서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부채 항목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미국의 단기 그 트레저리 빌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흡수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이 됐을 때는 다시 조달을 할 때는 단기채로 조달할 수 있는 단기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기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서 채권 공급이 많아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좀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보시기엔 좀 어렵죠. 그죠? 채권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논지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시장에서 당위성이 그죠? 하는데 3월이냐 5월이냐 늦게 보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로 보는데 문장규 대표님은 다른 시각으로 금리를 그렇게 빨리 못 내린다, 안 내릴 수 있다, 오히려 금리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당혹스러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이 맞았네라고도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어쨌든 뭐 인사이트를 좀 한 30초 1분 이내로 투자자들에게 좀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보니까 마지막 이제 차트로 요거 하나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 코스피 영업이익 예상치하고 발표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는 2023년보다 일단 예상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차트 보시면. 근데 그 올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경제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이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대가 있죠. 근데 만약에 70%의 소비 GDP 구성을 하고 있는 미국 소비가 만약에 좀 흔들리고 그랬을 때는 대환경지수가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는 이런 기업 이익의 그 예상치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이제 소수의 의견에 서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인사이트를 실제로 트레이딩 현장에서 보고 방송에 이제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집중진단 문사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